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경북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윤석열 씨의 내란 범죄 이후 수도 없이 쏟아지는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 행위들을 확인하면서 국민들은 날마다 충격에 빠집니다. 좀채로 이 충격이 가실 기미가 없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저는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계엄 전에 국무회의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씨의 계엄 해제 발표 전까지 3시간 30분가량 국무회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2차 계엄의 가능성은 없었는가?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후에 지금까지 9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은 윤석열 씨입니다. 국민들이 저희에게 묻습니다. 내란 주범 윤석열 씨는 언제 구속되나요? 내란 주범 윤석열은 왜 직무정지를 못 시키나요? 우리는 국민들의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기영 의원님 질의 중에 이어서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계엄 상황은 해지됐지만 내란 주범이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내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문제는 우선 전문가들과 또 이 건에 대한 여러 군데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총리께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지금이 여전히 내란 수괴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중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잠깐 자료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 언론이나 각 상임위의 현안 질의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던 시간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리께서는 12월 3일 8시 40분경에 그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 처음으로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당시 총리가 대통령실에 갔을 때 누구 계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말씀으로는 2~3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정확히 누가 있었는지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설득이 되지 않아서 국무회의라도 소집해서 대통령 설득해야 되겠다라고 그저께 현안 질의 때 답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국무회의가 소집된 것이 맞나요?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이런 체계적이고 절차적인 절차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이러한 모든 조치는 그러기 위해서 그 국무위원들을 좀 오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런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여러 국무위원님들이 오셔서 계속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국무회의라는 어떤 절차를 잘 마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그 유인촌 문체부 장관님
그 자리에서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회의 소집 요구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당일날?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전화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전화 받으셨습니까? 아, 전화 받으셨습니까? 그게 몇 시쯤 받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대통령실로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들으신 거죠. 네. 그 전화는 누구한테 받으셨나요? 대통령실 행정관. 그러면 장관님 받으셨고, 김한섭 환경부 장관님, 예, 장관님 전화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부재중 전화라도 들어와 있는 게 없었습니까?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 전화 받으셨습니까? 아, 제가 시간 때문에요. 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님 전화 받으셨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없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누구는 연락을 받고 누구는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으신.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도 이 국무회의의 소집 절차나 실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주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총리님, 저는 여러 차례 총리님의 이런 얘기,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아마 일부에게 소집 명령이 내려지고 회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어쩌면 이 계엄이 성공했을 때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라는 법적인 절차의 그 문제 제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정말로 계엄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계엄 발령의 법적 요건인 국무회의 소집을 아예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많은 강요들이 와서 대통령께 이 계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그 시간표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제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10시 17분에서 10시 22분까지 약 5분간의 국무회의가 있었다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10시 23분에 대국민 담화가 시작됐습니다. 27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무위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11시에 다음 날 새벽 1시에 국회를 통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1시 59분에 국회에서는 윤과 국방부의 해제 요구 결의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지난 이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2시 30분에 비상계엄령 해제를 건의하러 대통령실에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 해제는 4시 27분에 계엄 해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해제는 4시 30분에 있었는데요. 4시 27분에 대통령의 당시 윤석열 씨의 발언에 뭐라고 얘기됐었냐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모이는 대로 심의 거쳐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